2022년 2월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즐거운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김없이 제가 2월에 읽은 책들을 좀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지난달 독서 목록이 조금 독특했어요. 제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목록 중에서 한눈에 보기에도 좀 특별해 보이는 책이 있었죠. 저의 2월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매거진 에픽입니다. 6권이거든요. 제가 한 권 한 권 이렇게 카운트를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묶어서 소개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 번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2월에는 단행본 책들을 거의 읽지 않고 이 에픽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었거든요.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에픽 매거진 전체를 제가 저의 첫 번째 스페셜 픽으로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최근에 브이로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바깥에 가지고 나갈 책을 고를 때 굉장히 신중히 선택해서 한두 권만 들고 나가는 편이에요. 많이 가지고 다니면 너무 무겁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욕심이 욕심인지라 바깥에 나가서도 다양한 책들을 좀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소설도 읽고 싶고 뭐 에세이도 읽고 싶고 공부하고 참고할 만한 책도 가져가고 싶고. 그런데 제가 2월 달에 이 에픽을 들고 다니면서 그 고민을 조금 해결했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잘 쓴 소설, 에세이, 책 리뷰 이런 게 다 한 권에 들어있으니까 되게 그 종합 선물 세트 들고 다니듯이 설레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에픽이 다루는 주제가 정말 다양해요. 이런 면에서 저는 특히 이 에픽의 보물은 에세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콜센터 이야기, 뭐 중년 레즈비언들의 이야기, 대학원생들의 이야기, 실종 아동을 찾는 부모의 이야기, 자살 시도자들의 이야기 등등등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주제 에세이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 에세이들이 모두 굉장히 양질입니다. 정말 잘 썼어요. 여기에 요즘 나오는 그 에세이집들이 한 편 한 편 그 꼭지의 길이가 좀 짧은 편이잖아요. 그렇게 호흡이 짧은 에세이들의 매력이 분명히 있고 흡입력도 있고 명쾌함도 있지만 저는 가끔은 그래도 호흡이 좀 긴 깊은 에세이들을 읽고 싶었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에세이들이 말하는 어떤 그 분위기와는 약간 좀 다른 그런 에세이들을 읽고 싶었는데 그 갈증을 에픽의 에세이들이 많이 채워줬어요. 잡지를 딱 반으로 갈라서 앞부분에 이 에세이들이 전부 실려 있거든요. 에세이,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소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죽 좋았으면 책에 앞부분을 다 먼저 읽어버렸어요. 에세이들만 뽑아서.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다양한 에세이들이 있구나. 이렇게 에세이 잘 쓰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여러 주제의 에세이들을 한 권에서 접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즐거웠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나오는 에세이들을 보면서 좀 에세이 질린다, 물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픽에 나오는 에세이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결의 즐거움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볼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에픽에는 3편의 리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 컨셉이 뭐냐면 소설 하나, 비소설 하나 이렇게 2권의 책을 묶어서 연결해서 리뷰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책이 이 리뷰어의 손에서 하나의 리뷰로 엮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선이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요. 신선하기도 하고요. 책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어져요. 이 리뷰는 특히 이 배울 점이 많아서 제가 정말 공부하듯이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설은 정말 유명한 작가분들의 소설이 가득가득 실려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한국 작가, 새로운 작가를 알게 되는 재미도 있고요. 원래 내가 좋아하고 알던 작가 소설을 보면서 진짜 역시 이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모르던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서 뭐야 이 사람 뭐야? 장난 아니다.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이 2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는 거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신나는 일인 거예요. 제가 2월 내내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이 에픽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 6권을 다 읽어버리고 이제 4월 달에 나올 7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어떤 주제로 어떤 글을 읽게 될지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참고로 이 에픽에 실린 글들은요. 한 권 안에서 끝나고 다음 호로 연결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독하시려는 분들이 원하시는 호만
따로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아하는 주제나 좋아하는 작가의 글이 실린 호로요. 에픽은 제가 본 여러 매거진들 중에서도 정말 최애 매거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스페셜 픽 에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금은보와 보따리 같은 매거진이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정말 화제의 책이죠. 룰루 밀러의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 책 읽으신 리뷰어분들은 다 고민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소개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좀 많은데 이 책을 읽은 저의 감상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이 작가가 데이비드 스탄 조던이라는 인물한테 매료되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인물의 연대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 정보도 없이 이 책을 펴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형식에 약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책의 반절 정도가 될 때까지 작가는 자신의 삶에서 이 조던이 어떤 의미인지, 그의 삶에서 자신이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나가기 시작해요. 조던의 인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책은 변화의 급물결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제가 독자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 책이 진짜 웃긴 게요. 제가 리드잇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까지는 계속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재밌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계속 이랬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 이후로 넘어가고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또 다들 똑같이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이 책은 일단 근데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마지막 장까지 덮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의 일관된 평인 것 같습니다. 초반의 내용과는 달리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긴 책이었고요. 과학적으로나 메시지적으로나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한 이야기를 하는 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책들에서 다뤄왔던 이야기들을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풀어놓는 과정이 진짜 영리하고 탁월했던 책이었어요. 구성이 진짜 멋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이 책이 과학도서로 구분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과학 정보, 독특한 과학 정보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그다지 새로울 게 없네 하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완벽하게 에세이로 접근을 하셔야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읽어보실 독자분들도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성은 똑똑하고 메시지는 사랑스럽고 표지는 아름다웠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신박한 재미와 충격을 안겨주었던 책, 화제의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엘리자베스 문의 어둠의 속도입니다. 사면서도 제가 진짜 기대를 많이 했던 소설인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소설이에요. 일단 줄거리를 소개해드려야겠죠. 주인공은 루 에런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는 자폐인이고요. 부서원 전원이 자폐인으로 구성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패턴을 발견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이런 루와 같은 자폐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일을 하고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루와 동료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과 복지를 누리고 있어요. 자, 이러던 중에 이 회사에 새로운 상사가 한 명 부임합니다. 이름은 크렌쇼인데요. 이 사람은 자폐인들한테 이런 복지를 제공하는 게 싫은 거예요. 크렌쇼는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폐인의 정상화 수술 연구를 팀원들에게 강제하려고 합니다. 수술을 받으면 정상인이 될 수 있어. 근데 수술을 안 받으면 너의 일자리는 보장해 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약간 반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수술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조금 불안한 수술인데도 정상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일자리를 볼모로 잡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자폐인이고 자폐라는 것이 나의 특성인데 이것을 제거한다고 했을 경우 남는 것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게 과연 이전의 나와 같은 사람일까?
사람일까? 동일한 나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루와 팀원들 역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설이 사람을 쿡쿡 찌르는 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루와 같은 자폐인들이 동료나 이웃에게 인사를 안 하거나 말을 더듬거나 뭐 눈을 못 마주치거나 부산스럽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너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아. 좀 더 정상인답게 굴어봐. 사회성 있게 친근감 있게 굴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설에 나오는 크렌쇼라는 인물도 결코 자신의 직원들에게 살갑거나 친근하게 굴지 않거든요. 흔히 예의상할 법한 행동, 말들도 전혀 하지 않아요.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인물인데 아무도 이 크렌쇼에게는 더 사회성 있게 굴어라, 친근하게 굴어라, 정상인처럼 굴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크렌쇼는 자폐인이 아니니까요. 흔히 말하는 정상인이니까요. 정상인은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친근함의 여부, 예의를 차릴 것이나 말 것이냐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폐인에게만 항상 강요하는 그 사회성과 친근함의 필요 같은 것들은 다 무엇이냔 말이죠. 정말로 그것이 정상인의 특성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소설입니다. 이런 부분 너무 신선해서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자폐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작가인 엘리자베스 문의 아들이 실제로 자폐인이라서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소설을 소개하면서 주인공인 루를 설명할 때 첫 문장으로 룰은 자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자폐라는 특성이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그가 갖는 포지션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는 펜싱도 아주 잘하고요. 패턴 맞추는 능력이나 수학적 능력도 아주 우수하고 사랑하는 여자도 있어요. 좋은 동료도 있고요.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복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폐라는 말 하나로 납작하게 그를 가둬서는 안 되겠죠. 동시에 자폐라는 것은 또 그의 특성이기도 해요. 룰을 소개하는 한 문장을 말할 때 제가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이 저에게 준 좀 큰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엘리자베스 문의 어둠의 속도였습니다. 네, 다음 책은 진짜 추억의 책입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펼쳐본 것 같은데요. 에쿠니 가오리의 책 냉정과 열정 사이입니다. 로쏘 편이죠. 제가 20대 때 진짜 좋아하던 책인데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펼쳐봤다가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이미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남자 주인공 준세이 그리고 여자 주인공인 아오이가 나오는데요. 작가 츠지히토 나리가 준세이 시점에서 쓴 소설이 냉정과 열정 사이 블루고 에쿠니 가오리가 아오이 시점에서 쓴 게 이 냉정과 열정 사이 로쏘 편이죠. 저는 두 책 중에 로쏘를 훨씬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로쏘에만 손이 가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사랑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오해들로 인해 헤어지게 된 준세이와 아오이. 아오이는 밀라노에서 다정한 자신의 연인 마빈과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준세이를 잊지 못하고 지냅니다. 그들은 아오이의 30살 생일날 피렌체의 두오모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두 책은 그 시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남자 주인공인 준세이보다 아오이의 그 연인인 마빈이라는 인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상대적으로 준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어느 책보다 이 여자 주인공인 아오이의 결정이 뭔가 좀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이긴 했지만 이 일본 소설 특유의 그 독특한 분위기 그리고 저의 추억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제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에쿠니 가오리 소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 특유의 어떤 번태롭고 뭔가 그 파리하면서도 약간 고집스러운 분위기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된 버전이고요. 지금은 오역이나 이런 것들 다 바로잡아서 새 표지로 새로운 책이 개정되어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개정판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두 권을 새로 사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읽은 저희 추억의 책 에쿠니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2월에 공백이가 읽은 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특한 달이어서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좀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고 또 궁금하고 새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쪼록 여러분들께 즐거운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책 영상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